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약간 조금 하락 마감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라던가, LG엔솔이라던가, 배터리 셀 기업들도 하락 마감을 해줬어요. 특이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와줘서 마감을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더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121선이랑 224일선 사이에서 잘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처음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좀 뱉어냈고요. 개인은 오늘 처음 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역수급이 한번 발생을 했던 날인 거죠. 자, 이 역수급이 기관계가 이제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금투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보험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기사를 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도 이제 지금 철강 살리기를 나서고 있죠. 지금 품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해요. 중국에서는 기존에 이제 품질보다는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를 해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제철소 또한 제안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철강을 살리게 되면 그러면은 낙수 효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품질을 끌어올리고 신규 제철소를 제한을 하게 되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6개월간 중국에서 유통되는 이 철강 제품별 재고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철근이 1082만에서 441만까지 톤 단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열연 후판 냉연이 있는데, 얘네들도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고가 감소하는데 수요는 그대로야. 그러면은 가격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 내용을 좀 더 보면 중국이 지금 중국발 저가 밀어내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제철소들은 조금 고통을 받고 있었었죠. 자, 이게 왜 때문이라 했죠? 미국에서 철강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밀어내기가 들어왔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철강 업황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9월 27일부로 좀 마감이 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 저가 밀어내기에 대한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텍스트적으로 아까 그래프를 텍스트로 좀 보면, 자, 철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재고량이 지금 39% 전달 대비 39%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후판, 냉연, 그리고 열연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 19%, 8%, 4%씩 각각 재고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의 최대 사업은 부동산입니다. 자, 경기 부양이 되면은 부동산 산업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럼 부동산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에 들어가는 철근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철근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부동산 산업이 중국에서 죽었으니까 철근이 이제 외부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내수가 살아나면은 이 외부로 가던 철근이 내부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에도 재고량이 6개월 전인 올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68%나 줄어들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철강에 대한 밸류 그리고 재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국내 포스코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체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부양책까지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자, 지금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3분기 중에 국내 열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톤당 22,000원, 그리고 중국은 열연 가격이 52달러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재선 원가, 이 철강을 재련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원재료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철광석이랑 원료탄이 있는데 지금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값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값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진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3고로 개수가 완료돼서 3분기에는 철강 판매량이 늘어나서 실적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철강 수요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기 때문에 원재료인 철강은 훨씬 더 업사이드가 높게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철강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CATL 리튬 공급량 조절한다고 하면서 사실 리튬 쪽에서도 호재가 한번 있었죠. 근데 지금 글로벌 리튬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0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마진인 거예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에 공급 증가를 억제하면서 리튬 같은 경우에 킬로당 15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 이 생산 능력 증가를 중단하고 리튬 확장 계획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앨범말 같은 경우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주 케머튼 리튬 가공 공장 건설까지도 중단하고 생산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오피셜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리튬의 공급 제한 때문에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업황 좋아지죠. 그리고 이런 리튬 공급량도 제한을 하면서 리튬에 대한 가격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리튬 쪽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은 그렇게 막 썩 기분이 좋은 하락은 아니지만 사실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해서 윗골을 달고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와주면서 빨간 양봉 마감을 좀 해줬지만 그래도 사실상 마이너스 0.23% 하락 마감을 해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지수 자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향후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까지 보신다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차전지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수익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이때 사서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평균가까지 맞추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약수익이거나 아니면 살짝 물려있는 정도일 텐데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도래했을 때 제일 극한의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투자를 했을 때 레거시, 기존의 레거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등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게 컸어요? AI 쪽으로, 그리고 HBM이 붙은 쪽으로 굉장히 수익률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0배를 찍은 이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2차전지가 새로이 도래할 때, 사이클이 새로이 도래할 때 한미 반도체처럼 극한의 수익을 뽑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가 이전에는 양극재 때문에 한번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2차전지가 각광받는 건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고체 쪽에서 중소형주로 컨택을 해야 한미 반도체처럼 10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제 채널 구독자님께 같이 한번 매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집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왼쪽에 있는 제 번호로 포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 2차전지 사이클 도래할 때 한미반도체처럼 충분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소형주로 한번 같이 매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비중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왜냐?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시대의 5에서 10% 정도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10%만 하면 뭔가 감질만 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본인 시드에 10%를 투자를 해서 한미반도체처럼 10배의 수익을 냈을 때 곱하기 10 하면은 본인 시드에 100%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1000만 원만 투자를 해서 10배를 먹으면은 1억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억 더하기 1억은 총 시드 2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2차전지 중소형주 매집
지금부터 시작해 보실 분들은 왼쪽 번호로 포홀이라고 연락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사이클이 이제 계속해서 초입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사이클 돌았을 때 한미 반도체 솔직히 이거 잡아서 수익 이까지 내신 분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서 차근차근 수익을 끌고 가서 충분히 이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왼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